황소가 밭갈듯이 천천히 더디감을 지향하는 옛날식 한문 글자 풀이 서당 의경서당입니다. 두레박줄이 길어야 깊은 우물물을 퍼 올릴 수 있다는 그 말씀 깊이 되새기면서 선현들이 남긴 결정체의 증언들을 실증을 글로써 읽어가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함흉탕이 있고 또 환이 있어요. 알약으로 만들어지는 환, 탕과 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림 6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항배가 아주 불뚝 튀어나오고 가슴이 앞으로 불뚝 튀어나오는 이와 같은 앞에 그 대함흉탕과 좀 다른 그런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흉골이 가슴뼈가 높이 일어날 기, 높이 솟아나 있고 가슴뼈가 심하를 눌러 보았을 때 단단하기는 하되 동통하지 않는다. 아하, 대함흉탕과는 그 증 자체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함흉탕에서는 심하가 경만 그득 단단하면서 마치 돌덩이처럼 눌렀을 때 엄청난 통증이 있었는데, 여기는 심하가 단단하기만 하고 아프지는 않다. 그러면 살만한 그런 증이 아닐까 싶네요. 항상 항배가 강급하다. 목과 등이 항배, 목에서 등에 걸치는 항배 부분, 강직, 급격하게 강직하다, 강급하고, 속칭 개흉이라고 일컬는다. 닭의 닭가슴이라, 닭가슴처럼 이렇게 가슴이 불룩 튀어나온 그와 같은 개흉이라, 역시 즉 이르기를 이른바 구흉이라고도 한다. 거북이 가슴, 거북이처럼 툭 가슴이 튀어나온 거북이 가슴이라고 한다. 본증은 대부분 태독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다. 아하, 태독이라는 게 뭐예요? 태독. 태반의 그 독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도끼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울러 아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증이 아니다. 아하, 함흉탕의 증과는 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증은 아니다. 그러므로 복열이나 숨어있는 엎드려 있는 열이나 혹은 동통함에 손을 가까이 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현상은 없다. 만져도 되고 열도 없고 다 가라앉은 상태, 굳어진 상태, 오래된 고질병으로서 굳어진 상태, 병의 발작기가 지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상한론의 이르기를 결흉증인데 목이 역시 목도 또한 강직한 그와 같은 증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유경의 모양과 같다. 유경이라는 경련증, 경직증, 부드러운 경직증, 경련증의 모양과 같을 때에는 하지시키면 화해진다. 어느 정도 풀어진다. 그 목이 강직했던 것이 다소 부드러워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유경이라는 것은 신체가 강직한 것이 마치 수수연한 것이다. 수수연. 이런 숫자입니다. 목이 뻣뻣해질 수, 삐침이 있는 것은 안석 괴자가 되고, 삐침이 없어야, 잘라내야 이것이 강직할 숫자가 됩니다. 사전에는 그 숫자가 없어서 이 글자로 대처했습니다만, 삐침이 비쳐 올리는 것이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수수함이란 항배가 강직해지는 모양이다. 속칭 돼지가 목을 펼쳤다. 저 신경이라 혹은 반고라 뒤돌아본다. 속칭 돼지가 목을 이렇게 들어 올렸거나 혹은 뒤돌아본다 하는 그와 같은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결흉의 사기가
박급 항배한 것이다. 항배에까지 핍박하여 미친 것이다. 결흉의 사기가 항배로 치러 올라가서 핍박하여 미친 것이다. 그러므로 항배로 목과 등으로 하여금 항배로 하여금 역시 강직하는 것이 마치 유경의 경직한 모양과 같이 나타난 것이다. 만약에 대함흉한으로서 사용해서 하지시킨다면 이 한강한 것은 곧 화해질 것이다. 화해져 일려 상인하게 될 것이다. 한결같이 상인과 같아질 것이다. 그래요? 보통 사람과 같아진다고요? 와, 그러면 대단한 거죠. 여기서 낫는다고 말하지 않고 화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기가 맺혀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기가 맺힌 것이 형체와 더불어 관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온 뜻이다. 그 사기가 맺혀진 것이 우리 몸의 형체에 항배 이런 형체에 맺혀져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낫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 난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형상이 좀 부드러워지고 화해진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이다. 참,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한 그 뜻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논해본다면 대함흉탕과 대함흉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구별점을 논해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대함흉탕과 여자는 뭐뭐까 대함흉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구별을 논해본다면 이것은 모못화 저당탕과 저당환에서의 뜻과 모못화 약 대략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탕은 보다 강력한 작용을 나타내고 환은 서서히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런 의미로서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있을류 외사에 의해서 밖으로부터의 사기에 의해서 이러는 것이거나 혹은 신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기라도 이런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바인 극렬한 증이 있을 때에는 만약에 외사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거나 혹은 신렬에 의해서 이루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형성되어서 나타나는 형성되는 바의 극렬한 증이 있다면 즉 이럴 때에는 탕약으로서 함흉탕으로서 쳐야 한다. 함흉탕으로 쳐되 해열하는 법을 겸해서 행해라. 신렬이 있을 경우에 신렬도 해열시켜줘야 되니까. 상한론에 이르기를 이 증은 함흉환증은 시호증을 근본으로 하는데 시호증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에 의사가 환약으로서 내리쏟게 해서 온 것이니 그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했는데 이건 역시 이 뜻이다. 본래 시호증인 것을 의사가 잘못 환약으로서 내리쏟게 했다. 그로 인해서 온 것이니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곧 이 뜻이다. 바로 이거죠. 시호증일 때 함부로 잘못 하지시키면 안 되겠죠. 대함흉환은 혹은 치료하기도 한다. 태어날 때에 태기가 병을 받았거나 혹은 혈계 등 혈덩어리 등 묵은 병, 오래된 병의 병질들을 공축치고 축출함에 있어서 오래된 병, 혈덩어리와 같이 아주 오래된 병의 병질들을 공략하고 몰아내는 데 있어서 탕약으로는 오로지 전력을 다해서
재결체지도 맺어 막힌 결체한 독을 제거할 수가 없을 때 없는 것을 치료한다. 그러므로 이 환약으로 치지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그 묵은 오래된 고질병을 그 강한 탕약으로 계속적으로 쳐낼 수는 없는 상황일 때에, 이럴 때에 환약으로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데는 환약이 알맞다. 이런 연고로 이른바 거북이 가슴, 거북이 등 및 아유, 벙어리 혹, 벙어리 목에 달린 혹 같은 건가요? 아류, 홍류, 벙어리 아리와 같은 무리들 즉 태독의 질에서 얻어진 것, 태독으로 인한 질에서 얻어진 것들은 점점점 그 독을 북돋아 더해 나간다. 증가시킨다. 구루병질은 종생분류한다. 종생토록 낫지를 않는다. 이와 같은 점들이 있을 때, 구루병은 노인들 촌노인에게서 나타나는데 등이 굽어지는 노인네들 속칭 배와라고 한다. 등배 솥와, 소처럼 구부러진 등이다. 그래서 촌부 노인에서도 나타나는 구루병, 이건 노인병이죠. 이증에 대해서 도엽 선생님의 기람에서는 갈근 탕해증에 속한다고 여겼다. 이건 도엽 선생님에 대한 정정 비판이네요. 그렇다면 이 글은 그 제자인 화전인군가요? 기락익의 내용에 해당하는 글이군요. 복중 기락익의 내용이 아닌가, 거기에 덧붙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증을 선생님의 기람에서는 갈근탕층에 속하는 것이라고 여기셨는데, 이것은 대개 잘못되었다. 이미 결흉에다가 또 강한다고 말하였거늘 결흉에다가 거기다 또 역시 강직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가히 알 수 있다. 결흉으로 인해서 결흉이자 항배가, 결흉증과 항배 간극함을 알 수 있다. 결흉과 항배 간극이 함께 동시에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구배의 모양을, 거북이 등 모양을 형성했다면 마땅히 알 수 있다. 결흉의 사기가 거듭 중해짐으로 인해서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흉의 사기가 더 심해져서 악화되어서 위로 치받아 올라가서 고질화돼서 구배가 된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모든 병들은 모두 대함흉환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처방은 공하하는 제재이므로 오랫동안 복용할 수는 없다. 이 대함흉환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겠죠. 인차로 이로 인하여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을 잘 살펴서 혹은 그 대안으로서 소함융탕으로서 하거나, 혹은 선복화 대자석탕으로 하거나, 혹은 반화 후박탕으로서 해보거나, 혹은 후박 생강 반화 감초 인삼탕으로서 해서 상일 용지 해볼 수 있다. 보통 항상 날마다 그것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꾸준히 이와 같은 것으로서 소함융탕이라든지 선복화 대자석탕, 반화 후박탕, 후박 생강 반화 감초 인삼탕, 후박 생강 반화 감초 인삼탕, 이와 같은 것으로서 상일 매일 복용할 수가 있다. 아울러 구작 등으로 지지는 것을 더해서 시행할 수 있다. 구배일 때는 거북이 등일 때는 병을 앓고 있는 거북이 등 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중지에서도 중절 가운데 마디를 촉촌으로 헤아려서 촉촌의 일촌으로 삼아서 제3추 골절, 척추의 제3번째 척추 골절 양방으로 각기 일촌반 떨어진 것과 제7추 7번째 척추 양방 각 촌반에
수십일 한다. 수십일에 걸쳐서 꾸준히 뜸을 떠줘서 등에 기를 녹여서 열어주는 그와 같은 부법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거북이 오줌을 취해서 칠할토 칠해준다. 어디에? 벽골상에, 치골상에, 앞인데 등과는 상관이 없는데 동맥과 인맥을 열어주는 그것이 겉골을 열어줌으로 해서 앞뒤 상하를 열어주는 그 아이디어로서 겉골 치골상에 발라주는 것도 역시 가하다. 이건 좀 의학적으로 좀 거북이 오줌에 대한 효과, 거북이 오줌, 특히 또 거북이 오줌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게 좀 나름 특이한 점이네요. 구흉일 때에 어깨 위에 안마해주거나 철구해주면, 뚫을 철, 뜸구, 철저하게 뜸을 떠준다. 여기서 이 철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일까요? 안마, 어깨상의 안마와 철구한다. 두루철, 통할철, 뚫을 철, 철두, 철미 할 때 머리부터 끝까지 철야하다. 밤을 꼬박 뚫고 새다. 철구 하는 얘기는 꿰뚫는 침을 하는 거죠. 꿰뚫는 안으로 확 녹여 들어가는 그와 같은 철저한 뜸을 좀 강력한 뜸으로써 그 맺힌 독을 녹여내는 그와 같은 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화가 소화에게 더욱 좋다. 안마와 뜸도 곁들인다. 5일 7일을 사이하여 대함흉환으로 하지시키고, 소화에 있어서는 자원 멸독환을 사용해서 하지시키는 것도 역시 가하다. 자원 멸독환이라. 이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독을 없애는, 멸독시키는 환이다. 아류에 대한 치료법도, 봉어리 혹에 대한 치료법도 대솔, 크게 거느릴 솔, 대체적으로 역시 이 예에 준한다. 혹은 과체산으로서 오이꼭지 쓴 산으로서 토해내기 하고, 가슴에 맺힌 것을 토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양의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라면 망령빼이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정확히 잘 캐치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 부즉 그렇지 않으면 좋지 큰 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기람에 이르기를, 북증 기람에 이르기를 얼격하고 번위함에 대함흉하면 대함흉탕이 있는 것이다. 얼격하고 번위는 대함흉탕증이 해당한다라고 말한 것이 있다. 대함흉탕이 있는 것이다. 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의문했는데, 절위, 훈칠절, 삼가 이르노니 얼격과 번위에는 실증이 없다. 실증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망령때의 이 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스승에 대한 반론, 비록 스승이지만 이 지상으로 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대단한 학문적인 발전 사항이라고, 건전한 학문적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부방으로서 대함흉탕, 우방, 또 다른 방이 또 있다는 얘기죠. 대함흉탕이 계지가 들어가네요. 감수, 인삼이 또 들어가네요. 인삼이 없었는데 대조가 또 들어가네요. 바로 식이 들어가. 감수가 가장 주약이고 다른 거는 없네요. 대황, 망초 같은 거는. 상오미를 물 1홉 4작으로 써 다려서 6짝을 되도록 취해서 쓴다. 상방은 옥함경에 실려 있다. 지금의 금괴 요약과 상한론에는 이 방을 게재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있기 때문에 고로 여기에 표출한다. 역시 하나의 방이다. 본방은 비교해 봤을 앞에서 기술한 대함흉환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힘이 완만하기는 하나 그 방의 뜻으로서 고찰해 보건대 담음이 결실해 있는 상황, 담음의 결실이 흉중에 쌓여 있고 기가 상충하고 심중이 비경하며 연통할 때에는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대함흉환, 대황 많이 들어가네요. 팔전, 정력이 들어가네요. 망초, 16전이 들어가네. 행인, 6전, 행인이 가슴, 폐기를 녹여주는 상약을 갈아
갈다연, 가라, 가루를 만들어 총알 탄자대 크기로 환을 만드는데 근 사전에 1환당 4전에 해당한다. 1환당 4전이라는 큰 거 아닌가요? 총 합쳐서 24, 30전인데 30전. 그럼 한 7, 8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감수 가루 1전, 백밀 3전 9분 이렇게 해서 밀을 물 1전 1잔 2푼을 사용해서 달여 6푼에 이르면 반을 달이는 거네요. 찌꺼기를 버리고 감수를 넣어서 감수 가루를 넣어서 돈보한다. 아하. 그러면은 이 약재와 백밀은 언제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감수말과 백밀을 나중에 넣는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뒤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기릭 동동 선생님께서 밝히신 대함흉환은 대황 1.6분, 행인, 망초, 각 1전, 감수 2전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알려주고 있고요. 또 말하기를 정력자가 진짜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나누어지지 않을 때에는,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감수를 배가한다. 감수를 배가한다. 위를 가루로 내어서 연밀 꿀을 꿀에 달여서 이틀년 달여서 단을 만든다. 안컨대 살피건대 정력의 참 가짜인 진안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백계자로서 가히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고방의 공연당 중에서 정력자 대신에 백계자를 사용한 것으로서 써이자 추지 미루어 알 수 있다. 자, 이상 그 함흉한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